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 가격이 직전 거래보다 하락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6주 연속 둔화된 주 요인인데요. 전세시장 또한 강남 3구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감지되는 아주 미묘한 변화, 이 집값 하락의 조짐인지 아니면 일시적 조정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남겨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경제현장 오늘을 치시면 됩니다. 네, 오늘 집값 동향 토론을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한문도 연세대 정경대학원 겸임교수 그리고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교수 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이 집값이 좀 하락하는 건지 아니면 뭐 일시 조정인지 방향을 틀은 건지 안 틀은 건지. 한 교수님, 이 시장 동향 아주 날카롭게 보시는데 네네. 어떻습니까? 조사해 보니까? 저는 사실 좀 제 생각보다 조금 빨리 왔습니다. 저는 연초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강하거나 보합 유지하다가 네. 사전 분양 시작되는 7월 1일 그 전에 한 6월 정도 들어서면서 좀 변화가 나타나서 7월부터는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이제 하향 쪽으로 변곡점을 틀 것이다라고 저는 봤었는데 제 예상보다 좀 2, 3개월 빨라졌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사 대책이 중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사 대책이 네. 있어서 그 영향이 있고 또 아시는 바와 같이 6월 1일 되면 이제 양도세 중과 대상들이 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부분하고 또 이번에 종부세 또 공시가격 나왔지 않습니까? 단독주택도 나왔고 공동주택도 나왔고 이제 공시가격에 대해서 이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금리 요인도 살짝 조금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 기조가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좀 부동산에 좀 하향 안정화를 요인들이 좀 존재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흐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나타났다 이렇게 좀 그러면 보고 있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 한 교수님 생각보다 조금 빨리 나타난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좀 사례를 좀 예. 어떻게 들어줄 수 일단 있습니까? 네. 뭐 강남에 있는 단지들에서 데이터상으로는 일단 2월 달에 전체 그 거래된 물건 중에서요. 예. 한 19% 정도의 물량들이 가격 매매 가격이 그 전 고점보다 하락한 가격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전체 거래량 중에서 19%가 네, 그게 1월 달 얘기고요. 2월 달 들어서면은 그게 한 3%까지 또 늘어나고요. 물량이 늘어나죠. 그다음에 또 신고가도 또 동시에 병존하는 상태가 되죠. 압구정동 재건축에 대한 어떤 뭐 안전진단 통과하고 절차가 가니까 거기에 대한 신고가랑 경합을 붙이면서 3월 들어서부터는 그 하락한 가격의 비율이 39%까지 증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서울시 아파트 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이 추세가 적용이 돼서 상승률이 1.1%를 넘던 것이 주간 상승률이 0.08%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네. 또 저번 주에는 더 내려와서 0.06%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사실 0.06%는 1년으로 따져도 뭐 진짜 3%도 안 되는 안정적인 수준이 되거든요. 근데 예. 이것이 이제 제가 볼 때는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나타났고 그리고 거래량이 또 줄었습니다. 글쎄요. 거래가 요즘 거의 안 된다는데. 지금 뭐 우리 작년 영끌하던 시기에 비하면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매수 우위 지수도 지금 또 변곡점을 틀었어요. 100 이하면은 이제 매수가 더 강하고 매도가 더 많다는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총체적으로 3월 달 들어오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추세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잖아요. LH 사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좀 맞물리는데 한두 달 정도 이게 추세가 이어진다면 장기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가격 하락이 생각보다 조금 빨리 왔다는 게 우리 한문도 교수님의 평가인데 김학환 교수님은 어떻게 시장을 좀 보셨어요? 예, 물론 이제 여러 지금 그 지표들을 볼 때는 이름이 이제 그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전년도에 역대 최대 주택 거래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가격도 거의 한 10% 가까이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요. 예. 또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고급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걸 보면은 예. 이것도 정말 외국에서 예상했던 거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또 이제 금년 들어서 역시 1월, 2월, 3월까지 가격이 이제 상승폭은 축소가 되긴 했지만 네. 그래도 현재까지 계속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아까 이런 모습을 한국감정원 그 상승률 보니까 네네. 한 교수님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지난주인가요? 0.06%. 06%. 이지만 어쨌든 상승을 상승. 했거든요. 이제 상승 폭이 이제 상당히 축소가 됐을 뿐이지 예. 상승세가 이렇게 이제 이어지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아파트 서울 그 거래량을 보게 되면 예. 특히 3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720건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이제 이달 거래 들었어요? 신고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이달 거래 신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계약 체결일로부터 뭐 30일이니까 앞으로 굉장히 좀 적은 더 규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기는 잡히겠습니다만 그래도 거의 지금 넷째 예. 주인데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일부 아까 같이 우리 한 교수님께서 예. 말씀하셨듯이 예. 이제 가격이 이제 이렇게 하락되는 비율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일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서로 이제 매도자, 매수자 이제 어떤 좀 눈치 보기 싸움 이런 거에 기해서 일부의 경우에 말하자면은 그 급매물이 좀 소화된 것들. 이런 것들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거래량이 적은 가운데서 예. 이렇게 가격이 완전히 그 좀 하락 추세로 이렇게 접어들었다라고 지금 시점에서 진단하기에는 예. 조금 좀 저는 좀 찬성하기가 좀 어려운 그래요?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앞으로의 이제 그 시장 상황은 예.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워낙에 지금까지 이제 가격이 좀 고점이었으니까 잠시 이제 주춤한 이런 상태에서 이제 눈치 보기일 뿐이지 여전히 수요적인 측면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이 예. 가격이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로 접어들기에는 아직은 시기가 좀 그래요?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 한 1, 네. 2주 정도 계속되면 장기 하락으로 갈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조금 이게 예. 만약에 1, 2주 이어지고 4월 그런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예.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현재 뭐 여야 후보가 결정이 됐으니까. 네네. 결정이 됐고 다 단일화되고 되셨는데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시장님이 되신다고 하면 예. 4월 달에는 또 혼돈의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 정책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셨기 때문에 후보가 된다면 혼돈의 시장이 올 거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박영순 후보가 된다면? 매수에 대한 어떤 예. 그 부정적인 예.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다시 시장에 어떤 상승의 기류를 던질 수 있는 호재를 던져주는 거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상승 기류를. 그러면 시장이 이제 흔들려서 다시 또 상승 곡선으로 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여당이 이제 시장이 되신다라면 네. 제가 볼 때는 국토부 정부하고 궤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기존을 이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럴 네. 경우에 만약에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면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예. 일단은 안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초기 상태의 어떤 변곡점이 시작된다라고 좀 판단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교수님은 이제 4월 보궐선거 상당히 변수가 될 거라는데 김 교수님은 왜 시장이 안정이 된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 제가 왜? 몇 가지 예. 이제 이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쨌든 유동자금이 지금 3,200조가 넘는 자금이 풀려 있는 상태인데 네. 이게 지금 그 어떤 회수가 지금 안 되는 이런 상태이고요. 예. 그다음에 또 여기다가 이제 어쨌든 아직까지 코로나로 인한 이와 같은 그 재난 지원 뭐 이런 명목으로 해서 뉴딜 등에 의해서 자금을 또 계속 풀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입장에 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금 인상되는 이런 이제 느낌을 받게 되지만은 이것도 역시 현재 상황에서 담보대출 금리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네. 이거는 우리 경제 상황상 인상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번에 역시 그 LH 투기 사태 이거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요. 결국은 이거는 이제 시장에 이제 신도시 개발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건데 예.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그 주택 공급에 어떤 차질 내지 예. 지연이 초래될 것은 우리가 지금 명확하게 예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서울의 이제 도심의 이제 이런 어떤 주택 공급 이런 문제를 볼 때 또 자가 보유율 이런 걸 볼 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금 예. 수요가 오히려 공급을 이런 상황에서 초과하는 이런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이런 게 좀 개선되기 전에는 여전히 주택 가격 하락이 이루어진다. 네. 어떤 이런 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렵고요. 또 아까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다음에 이제 예. 그 서울시장 네. 이 선거 봐도 심지어는 그 여당 후보도 예. 공급 공약은 이제 내걸고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죠. 어쨌든 간에 결국 재건축, 재개발 이런 예. 규제를 푼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기왕에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좀 먼저 얘기했으니까 두 분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좀 이렇게 비교해 볼까요? 네, 예. 네, 우리 한 교수님은 오세훈 후보가 된다면 4월에 조금 혼돈의 시장이 될 거라. 예, 예, 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하고 오세훈 국민의당 후보와 결국 이제 부동산 민심이 서울시장 선거를 가를 테니까 어떻게 좀 다릅니까? 이 차이점은 일단 박영선 그러니까 미묘한 차이인데요. 예. 지금 뭐 국토부에서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전격적으로 내놨고 서울 도심도 변창흠 장관이 이사 대책을 내놨기 때문에 사실 서울시장이 어떤 할 수 있는 공약의 어떤 정책이나 방법 뭐 이런 툴은 좀 한정적입니다. 한정적인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 완화나 활성화는 둘 다 내놨는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박영선 후보는 고려해서 활성화하는 쪽으로 하겠다라는 부분이 어떤 제도나 규제를 풀어서 하겠다는 부분이 아니라 예. 그냥 촉진하는 쪽으로 이제 도와주겠다는 수준인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오세훈 시장은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전격적이죠. 일단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안전진단 심사 강화 기능이 지자체에 있거든요. 그 기능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물량들을 조절을 해왔습니다. 할 수 조금 있는 규제를 하고 있었다 그런 네, 거죠. 30년 지금까지? 기간이 지나면 예. 심사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안전구조 진단을 갖다가 1차, 2차로 박원순 시장 때 받고 나서 좀 체계화시켜가지고 예. 또 강화시켜놨기 때문에 쉽게 통과가 안 되고 그 순환 개발의 어떤 물량 조절이 가능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내세울 수 있는 타당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번 연도에 그 서울시의 아파트 수요 입주 물량이 예년에 비해서 좀 적습니다. 한 5천에서 1만 호 정도가 평균 한 3만에서 4만이 돼야 되는데 올해가 조금 작습니다. 작고 내년부터 좀 난데 그런 부분하고 이제 수요가 좀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층이 이제 새로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강력하게 풀고 기억나시겠지만 한강 르네상스에서 압구정 지역의 그 고밀도 건축을 하겠다고 예. 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강력하게 서울시 지구지정을 통해 가지고 국토부에 건의하고 트러블이 있지만 계속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심리적인 게 이제 시장에 또 한번 나오겠죠. 그럼에도 그렇다면 그 시기에 시장이 만약에 LH 사태가 마무리가 완벽하게 못 되고 신도시에 대해서 살짝의 브레이크 상태가 걸리고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맞물리게 되면 시장은 이제 다시 이거 정부의 정책을 믿기 어렵다라는 좀 난관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만약 됐을 경우에 차이점은 그렇게 큰데 정부에서 만약에 강력하게 3기 신도시와 이사 대책을 밀어붙인다고 하면 그 힘은 조금 약해지겠지만 분명한 것은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는 건 확실합니다. 네. 그런데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적극성을 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상급 기관이 있고 또 이번 시장은 돼봐야 1년 2개월짜리인데 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임기라든가 예. 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제한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반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서울시장으로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제 이 건축과 관련해서는 역시 서울시가 인허가권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예. 또 이제 일부 조례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예.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서울시장 오세훈 후보의 이제 뭐 36만 호였나요? 네, 오세훈 이런 시장, 거 또 오세훈 이제 뭐 후보. 무슨 네. 모하 주택 같은 거 또 네. 이렇게 이런 것까지 해서 총체적으로 따져가지고 이제 계산을 풀로 한 것 같긴 하지만 네. 이런 것들이 그래도 시장으로서는 그래도 실현 가능할 수 있는 네. 이런 내용들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서울시장 그 후보의 공약대로 그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래도 주택 공급의 네. 다는 아니지만은 네. 목표치에 이렇게 달성해 갈 수는 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엉뚱한 질문인데 기왕에 서울시장 후보 얘기했으니까 박영선 후보는 5년에 걸쳐서 30만 호, 오세훈 후보는 36만 호를 5년에 짓겠다고 그랬는데 엄청나게 많은 물량 아닐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5년 안에 제가 다 이게- 웃어서 죄송한데요. 이번에 두 분이 말씀하신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빌공짜가 맞는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빌공 공약이 예, 될 거다. 왜냐하면 저건 그냥 뭐 경쟁적으로 좀 내세우고 계시고 예. 뭐 예전에 안철수 후보도 내셨는데 저걸 믿는 시민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 그 행복주택을 뭐 만약 10만 원 준다는데 뭐 10분의 1인가 20%밖에 못 줬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고 누가 이거 감시하고 뭐 나중에 1년 2개월 뒤에 30만 원 못 줬네. 그러면 시장을 한 번 더 시켜달라는 얘기로 저걸 만드신 거예요. 두 분 다. 뭐 질러본 겁니까 그럼? 네, 두 분 다 한 번 30만 되면 원? 1년 2개월이 아니라 다음도 내가 시장에다라는 전제 계획을 짜신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저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네. 그냥 빌공짜에 가깝고 네. 그냥 국민의 어떤 지금 주택난으로 인해서 힘든 심정을 이제 헤아리시느라고 이렇게 좋게 내셨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린 대로 1년 2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건 네. 저렇게 하시는 거는 좀 그러니까요. 추신을 하나 다시 하겠죠. 네. 만약에 이어진다라면 또 된다라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두 후보가 어떻게 만약에 누군가가 되겠으니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고요. 그거는 배제하고라도 현재 거래가 지금 굉장히 줄어 있는 상태, 이 상태를 하락의 신호로 보느냐,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으로 보느냐. 이제 하락의 신호로 본다는 게 우리 한 교수님의 판단인데, 한 교수님 하락의 신호로 보입니까 이게? 예, 왜냐하면 가격의 임계점이 다다랐고 보통 이제 수요 공급의 원칙에서 균형점을 찾는 그 좌우를 상하를 볼 때 PIR 주세가 낮아서 이제 주택 부담 여력이 생기면 그때는 거래량과 상관없이 아주 여력이 이제 남아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 요소도 이거는 부담이 돼서 좀 사기 힘들겠다라는 가격 임계점이 다다른 거죠. 게다가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어주고 싶어도 뭐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국제금융기구에서 그 글로벌 금융위기구에 IFRS라 해서 국제회계 기준에서 바젤 3가 지금 적용이 돼요. 대출 규제를 함부로 못 풀어줍니다. 우리나라가 만약 풀면 은행이 풀면 국제거래에서 아웃입니다. 콜 정책이 안 되기 때문에 예. 은행들이 정부에서 완화하고 싶어 지금 그 시청자분들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국제회계 기준 때문에 대출을 쪼이는 게 1번이었고 네. 우리의 부동산 어떤 이제 폭등 때문에 정부가 거기다가 추가를 한 겁니다. 기조가 바뀌긴 쉽지 않다는 걸 좀 말씀드려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어떤 부동산 시장의 어떤 폭등이나 네. 어떤 부동산 상승 국면에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소득이 많이 늘거나 아니면 대출이 늘어날 때입니다. 대출이 완화될 때. 그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이 유동성이 풍부할 때요. 네. 이번에 세 개가 다 겹쳤었죠. 겹쳤다 보니까 이게 폭등을 했고 소득이 이제 안 받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에서 또 대출도 지금 규제를 했습니다. 그럼 남은 건 유동성이에요. 말씀 주신 대로. 근데 지금 하는 통화 승수라 그러죠. 돈이 나왔는데 그 경제 시장에서 도는 속도와 어떤 회전의 폭을 통화 유통 속도로 보고 이제 통화 승수를 계산하는데 통화 승수가 보통 1,000원을 만 원을 하면 한 25만 원 정도, 25배 수준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한 3, 4년 전까지도. 예. 그러다가 갑자기 4, 5년 전부터 이 선진국형 저성장 경제국으로
바뀌면서 19, 18 내려오다가 지금 15, 14 수준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제 선진국 속도가 뭐 6, 느려졌군요. 7밖에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쪽으로 가고 있는 흐름이 좀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이렇게 녹록지 않다. 그러니까 가격이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늘거나 예. 대출이 좀 완화되거나 금리가 지금 저금리 상태인데도 거래량이 없다는 것은 금리가 지금 많이 오른다라면 충격이 많이 크다는 걸 전부 다 알고 다 압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그 기준금리를 한해서 못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이제 있잖아요. 우리 김 교수님은 기준금리를 올리진 않을 못 것이다. 올립니다. 제가 봐도 올리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이자 보상 배율 한계 기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 돈을 벌어서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지금 한 25%, 30%까지 가는 걸 제가 얼핏 봤는데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게 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은 이게 경제 시스템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한국은행이 올리기 좀 힘듭니다. 힘든데 이 우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실제로 경제생활에서 움직이시는 실수요자들한테 대한 금리는 지금 국채금리가 오르면서 코픽스에다가 플러스 가상금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위험 할증률이라는 계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뭐 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은 알지만 지금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0.3%. 신한은행도 저번 달에 0.4% 예. 올렸고 그래서 이자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예. 조금 좋은 어떤 신호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에서 제가 볼 때 시청자분들이 이번에는 좀 보수적으로 조금 다르게 좀 면밀하게 좀 대처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락 시점 우리 시청자들이 유튜브에 올린 글도 보니까 댓글을 하락 시점을 언제쯤 봐야 되느냐, 언제쯤 하락할까 이런 질문이 있는데. 하락을 완전히 마이너스요. 네. 마이너스라는 시점은 제가 볼 때 그 만약에 그 신고까지도 뭐 좀 있었잖아요. 말이 있었잖아요. 허위 신고니 뭐 신고까지도 문제가 있다는데 정부가 저번에 홍남기 장관이 발표하셨잖아요.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만약에 신고가를 일부에서 주장하는 잔금위에 하는 거로 바뀐다라면은 시장이 바로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신고가라는 것은 허위 신고가 뭐 강진구 같은 경우에는 70%가 허위 신고, 70% 가까이 허위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가.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내는 KB나 감정원이나 할 말이 없습니다, 사실. 예. 그 통계의 어떤 진정성이 좀 약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런 조치들이 만약에 강력하게 나온다라면 예. 그 하락하는 시점은 제가 볼 때 하반기 들어가면 예. 좀 폭은 작지만 정부에서 또 급격하게 또 하락이 되면 이제 시장에 충격이 오니까 예. 그것을 막기 위해서 채찍과 당근을 잘 조절한다면 제가 볼 때는 완만하게 하향하는 추세로 하반기 국가 경제에 제일 정도에? 도움이 되니까요. 그런 부분을 해서 그래도 하여간 그 신호점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하여간 7월 1일 이후로는 확연하게 그런 부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좀 하락을 예상하셨는데 네, 그동안에 시장에서 왜 6월 1일에 양도세 중과되니까 그 전에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에서는 뭐 팔 만큼 팔지 않았느냐, 뭐 더 나오겠느냐, 이제 6월 1일까지 불과 뭐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 교수님?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양도세 중과, 예, 양도세 중과 조치 6월 1일.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번에 이제 공동주택 공시 가격도 네. 상당히 올리고 이랬으니까 예.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이제 좀 매물이 많이 출회할 걸로 이렇게 그렇죠. 예상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매물이 출회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부동산 거래가 뭐 바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 한 내놓는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한 2, 3개월 텀을 두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지금 그러면 막 매물이 좀 나와야 될 건데 예. 매물이 안 나오고 오히려 매물 잠김 현상까지 지금 아니 거래량이 네, 확 줄어든 생기고 거 있습니다. 보면 매물이 예, 예. 많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이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한시 조치, 양도세 중과 이제 6월 기준으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미 작년에 나온 이와 같은 그 부동산 대책들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미 작년에 정리하고 증여를 하거나 뭐 등등 해서 할 사람들은 다주택자들이 사실은 매물을 내놔야 되는 건데 예. 이미 좀 조처를 취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시장 이제 상황을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요번 LH 사태 또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누구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규제도 또 완화될 소지도 있고 예. 이러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매도자 입장에서도 급매물의 경우에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거래를 하게 되지만
지금 매물 나와 있는 게 보면은 호가가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호가가 안 내려갑니까? 호가가 거의 안 내려가고 있어요. 호가는 금매물 일부 제외하고는. 가격 거래된 가격의 실거래가는 떨어졌지만 그냥 떨어졌지만은 네. 그렇습니다. 호가. 그리고 또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대기 매수세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대기 매수세가. 그래서 정말 이렇게 서울시에 뭐 몇만 호 이렇게 해서 정말 주택 공급이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는 한은 여전히 수요 초과 상태다. 뭐 그래요? 수요 초과 상태라고 한다면 주택 가격이 그때까지는 하락하기는 수요 초과. 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이제 지금 눈치를 보면서 워낙에 지금 이제 그래도 어느 정도 고점에 달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그 소황 상태에서 이제 눈치 보기 작전이랄까 이런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주택 가격이 하락되는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저는 보다 더 좀 상당히 오래 갈 것이다. 그런 공급 문제라든가 기타 물론 가격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예. 있겠습니다만 예. 그런 게 되지 않는 한은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교수님. 제가 하나 추원드리면요. 저 예. 교수님하고 좀 다른 의견이 있는데 예. 그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제 매물 잠금 현상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은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그 일부 신규 입주 단지들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그러니까 신축이 돼서 입주가 신축 되는 입주 새로운 단지. 아파트 예. 거기하고 이제 재건축 지역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재건축이 좀 시행될 지역 예. 이 지역은 매물이 좀 잠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상승에 대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나머지 아까 0.06% 오른 게 수치에서 나타났다시피 예. 나머지 지역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재고주택의 시장은 지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데이터로 본 표로에 의하면 예. 그 네이버 부동산 포털 매물이 예. 제가 부동산 허위 매물 신고제가 8월 23일 날 시작됐거든요. 예. 9월 10일부터 시결로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계속 뭐 언론에도 말씀드리고 하셨는데 여기서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계속 늘고 있습니다. 매물이. 전체적으로 매물이? 서울시 전체를 보면. 아, 그래요? 말씀 주신 신주 단지나 재건축은 매물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전체 처음에 아파트를 조사할 다 때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매물이 늘고 네, 있다는 아파트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파트만? 네, 아파트 매물만 어떻게, 제가 네. 4개월인가요? 9, 네. 10, 11, 12, 8개월째죠. 8개월째 조사를 하는데 감산 적이 한 번도 없고 계속 늘었습니다. 8개월째 늘었는데 수치가 아니, 거래가 어떠냐면 조금 됐다는데 어떻게 매물이 계속 그러니까 네. 수요가 그러면 매수가 적다는 얘기인 아니 매물은 느는데 거래도 안 되는 거래도 안 상황이니까 제가 하락을 자꾸 예측하는 거죠. 아, 이 지표상을 어떻게 했냐면 매매 물건이 아파트가 34,000개였고요. 전세가 7,500개, 월세가 8,000개 수준이었습니다. 그럼 합하면 한 52,000개가 돼요. 2-3,000개. 예. 이때가 9월 10일 기준입니다. 근데 저 3월 15일 날 제가 체크를 다시 했거든요. 예. 중간에 거 다 계속 올라왔고 그때 수치가 43,000 매매가요. 34,000에서 43,000. 만 개가 늘었습니다. 개가 아파트 매물이 더 늘었다는 매매 얘기네요? 매물이. 그리고 전세는 7,500에서 13,000대로 늘었고 월세도 8,000대에서 14,000대로 늘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도에 좀 많이 안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또 왜 드리냐면 예. 이것을 정확하게 보도를 해줘야 다주택자든 갭투자자든 매수자든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서로 안정적인 시장 균형 유지가 되는데 언론이 그래서 그 또 뉴스가 말씀을 드리는데 되면 잘 쫓아가는데 우리 한 교수님 통계는 왜 보도가 퍼펙트합니다. 제가 다 증거를 안 그래요?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언론에서도 몇 번 드렸어요. 제 데이터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해 하나도 연락 안 옵니다. 그리고 아실에서 엊그제 발표했습니다. 근데 예. 제 수치랑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냐? 예. 아실에서 뭐라 그랬냐면 허위 매물 신고제에 의해 물건이 늘어서 4만 1,000인가 2천 건대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아파트 매물이. 제 수치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에서 아실은 네이버 포털 매물의 물량과 네. 또 부동산 114, 또 뱅크 이런 데 매물을 다 취합합니다. 아실이 좀 크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클 수가 있는데 흐름은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늘어나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청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부동산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예. 많이 올랐고 지금 가격 임계점에 왔다는 느낌들을 좀 다 받으실 거고 너무 비싸다라고 다 생각을 하시고 네. 그리고 매물이 늘어나고 있는데 거래량은 또 안 받쳐줘요. 예. 그러면 근데 신도시계획이 또 있어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팩트들을 다 종합해 보시면 지금 시장은 뭐 보합하고 상승한다라는 기운보다는 하방 압력이 더 강하다라고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청자분한테 그거죠. 다주택자든 갭투자자든 매수자든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대처하는 게 제일 안정된 시장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변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세훈 시장님이 되시면 약간의 상승의 변동폭은 있을 것이다라고 오세훈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의 당선이 시장의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그런 네, 얘기죠. 네, 네. 김 교수님은 지금 LH 투기 사태와 이사 대책의 관계, 이사 대책의
순항 여부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 어떨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뭐 LH 투기 이런 예. 거와 관계없이 이사 대책은 지금까지 이제 와는 다른 이제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라고 네. 생각하는 건데, 그래서 차질 없이 뭐 추진하겠다는 그렇죠. 입장이죠. 예. 그걸 뭐 취소하고 뭐 이런 거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결국은 이제 어떤 신도시 개발 이런 거에 있어서 LH가 뭐 자기 땅 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이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이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저항이 예상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그게 추진되더라도 일정에는 상당한 차질을 빚을 거다. 상당한 차질이 예. 예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짧게 네네네. 얘기하면.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집값 현황 전망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학환 숭실사이버대 교수 그리고 한문도 연세대 정경래원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